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채널K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 반이민 행정명령이 발표됐고 그에 따른 논란과 함께 또다시 위헌 소송까지 제기됐습니다. 또 민주당이 트럼프 케어라고 부르는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도 공개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정된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16일부터 발효되는 새 행정명령은 입국 금지 대상 국가를 이라크를 제외한 6개국으로 조정하고 기존 비자 소지자의 미국 입국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새로운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새 행정명령은 기존 입국 금지 대상 이슬람권 7개국 중에서 이라크를 제외하고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나머지 6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라크를 제외한 것은 대테러전에서 이라크의 협조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국이 금지된 6개국에 대해서도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미국 입국이 허용됩니다. 새 행정명령은 난민 프로그램을 120일 동안 연기하고 한 해 5만 명 이상 난민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서명한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에 대해 우리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말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을 토대로 미국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그의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 행정명령은 오는 16일부터 발효됩니다. 채널K 뉴스 김지수입니다. 지난 6일 발표된 반이민 행정명령은 13개에서 14개 국가 출신 입국자에 대해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미입국 방지를 위해 부모와 자녀를 격리하는 방안도 제시돼 큰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당국이 더 나은 미국의 안보를 위해 국경 통제의 수위를 높이는 추가적인 방안을 내놨습니다. 지난 6일 반이민 행정명령은 이슬람 7개국에서 이라크를 제외했지만 이외 13개에서 14개 국가에 대한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존 켈리 연방국토안보부 장관은 6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13개에서 14개 국가 신원 조회 절차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며 신원 조회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국가가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만약 추가적인 신원 조회를 도입한다면 이들 국가 출신의 미국 방문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켈리 장관은 또 중남미 히스패닉계의 미입국 방지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자녀와 부모를 격리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미입국 부모는 멕시코 국경에서 돌려보내고 아이들만 인계받아 보건복지부의 관리하에 미국 내 친척 등에게 연결됩니다. 가족 해체 방식으로 미입국을 막겠다는 의미여서 상당한 인권 침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이번 행정명령도 증오와 두려움, 무능을 감추기 위한 가면이라며 비난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기조는 더 강경해질 전망입니다. 하와이 주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새 행정명령이 여전히 이슬람 교도를 차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주장인데 여러 주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6일부터 발효될 새 행정명령도 법정 다툼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하와이 주정부는 7일 새 행정명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연방법원 하와이 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월 27일 발동한 행정명령은 2월 초 연방항소법원이 효력 정지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번 새 행정명령은 시리아 난민 무기한 입국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입국 금지 대상에서 이라크 국민과 영주권자를 제외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차별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주장입니다. 더글라스 친 하와이주 검찰총장은 새 행정명령이 여전히 이슬람 교도를 차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하와이 무슬림 주민, 관광, 유학생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이 이슬람교와는 무관하며 미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민자유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행정명령은 이슬람 국가 출신들이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과 뉴욕도 새 행정명령에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밥 파워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트럼프의 원안 행정명령에 대한 중단을 행정명령 수정안에도 적용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 검찰총장 역시 오늘 성명을 통해 하와이와 워싱턴의 소송에 가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하원 공화당이 6일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오바마 케어와 비교할 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축소되고 젊은 층과 고소득층은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이 공개됐습니다. 새 건강보험 법안은 의무가입 조항을 없애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대신 세액공제 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지병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은 그대로 두었으나 보험 가입 기간에 공백이 있을 경우 더 높은 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또 메디케이드로의 확대도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대체 법안의 세액공제는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가입자의 연령뿐 아니라 소득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를 차등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세액공제에 따른 정부 지출을 줄이고 보험 가입자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더 힐은 세액공제 규모를 연평균 2,000에서 4,000달러로 예상하며 기존 오바마 케어와 비교해 저소득층과 노년층에 대한 지원은 축소되고 젊은 층과 고소득층은 기존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공화당이 상당한 고심을 한 것이 틀림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기존 2천만 명의 오바마 케어 가입자가 무보험자로 전락할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법안은 내일 소위원회 표결에 붙일 계획이지만 법안의 통과는 미지수로 알려졌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한편 오바마 케어의 대체 법안이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이 트럼프 케어라고 부르며 결사 저지에 나선 법안이 18시간의 마라톤 토론 끝에 하원 세입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세입위원회는 법안 통과 후 트위터에 미국인이 마침내 적정한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며 우리는 오바마 케어에서 벗어나 미국인이 의료 서비스를 스스로 결정하는 데 힘을 싣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빈 브래디 세입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에서 우리는 투표를 통해 오바마 케어의 치명적인 세금과 의무 조항을 없앴으며 환자들이 그들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결정 시 더욱 힘을 갖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도 통과해야 하원 전체 표결을 거쳐 상원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혜택의 축소와 취약계층 환자에 대한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민주당과 의료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있고 상원 공화당의 반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시경이 이민자 단속을 하지 않으며 이민자 정보 등을 연방당국과 공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새 반이민 행정명령에 따른 불법 체류자 추방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힌 것입니다. 6일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반이민 행정명령과 여러 차례에 걸친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의 협조 요청에 대해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한 러시아 TV 방송에 출연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경은 수십 년에 걸쳐 이민자 공동체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말한 뒤 NYPD는 이민자 단속 요원으로서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뉴욕 경찰이 주민들의 거처를 두드리는 일은 없을 것이며 이민자들의 정보도 연방 당국과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50만 명으로 추산되는 뉴욕시 불법 체류자들의 대부분은 범죄와 연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민자가 중대하고 폭력적인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 한해서는 연방정부에 협조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이민자 신상 정보를 ICE에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중범죄와 연루돼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추방과 관련해 ICE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욕시경은 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를 붙잡아 구금해달라는 ICE의 요청 80건 중 단 2건에 대해서만 신병을 인도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오는 5월부터 시작하는 35대 한인회장에 김민선 현 회장의 당선을 인준했습니다. 김 회장은 33년 만에 재선에 성공한 뉴욕 한인회장이 됐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개최된 뉴욕 한인회 정기총회. 35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김민선 현 회장은 참석자 282명 중 과반 이상의 신임을 받아 차기 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운영 규정 58조에 의하여 35대 뉴욕 한인회장에 당선됨을 50만 동포께 선포합니다. 35대 뉴욕 한인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그 신뢰와 또 사랑을 힘입어 우리 동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하는 미래지향적인 한인회가 되도록 분골쇄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선 회장은 총회 전 정견 발표와 토론회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이민사 박물관 건립을 잘 마무리하고 차세대 인재 양성을 통해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신뢰받는 한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회의 개정된 회칙도 총회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70명으로 구성된 이사 인원을 17명으로 대폭 축소시키고 회관 매각 장기 임대 등 재산권 결정은 역대 회장단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회장 선거 공탁금도 3만 달러로 대폭 낮췄습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 한인 네일협회가 네일 앤 스파쇼를 개최합니다. 협회는 더 나은 기술과 새로운 제품들을 소개하는 이번 행사가 타민족과의 경쟁에서 앞서가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 네일협회가 오는 4월 2일 봄철 네일 앤 스파쇼를 개최합니다. 네일협회는 오늘 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행사에서 새로 선보일 주요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이 비즈니스의 활성화와 또 신개발품을 저희들이 접해서 하는 비즈니스에 보탬이 되고자 저희가 네일쇼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일 앤 스파쇼에는 네일 관련 제품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세일하고 스킨케어, 마사지, UV 젤 시스템, 반연구 화장 등 각종 세미나도 개최합니다. 네일협회는 이어지는 불안과 각종 규제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번 행사에 소개되는 새로운 제품과 기술이 업계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0여 개 업체가 참가하는 뉴욕 한인 네일협회 네일 앤 스파쇼는 오는 4월 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개최됩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뉴욕주 소비자들이 검찰청에 고발한 사기 피해 항목 중 가장 많은 고발 접수를 기록한 피해 항목은 인터넷 관련 유형이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통신업체 사기 피해, 개인정보 도용 관련 사기 등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또 이들 업체의 관리 부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과 보안 문제도 소비자들의 사기 피해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 요즘 각별한 주의와 함께 또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즉시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널 K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